그 가사소송법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조정 전치주의라는 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근데 꼭 전치라고 해서 뭐 변론이나 이런 거 이전에 꼭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, 뭔가 판결 선고를 하기 전에 조정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,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. 무조건 조정을 안 하면 그러면 뭐 위법하냐 이런 건 아니고, 만약에 이혼을 서로 원고나 피고나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면은 결국 남는 거는 이제 뭐 위자료 주고 받을 거냐, 그 다음에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, 그 다음에 친권 양육권 어떻게 할 거냐, 그 다음에 양육비 어떻게 할 거냐, 이거 정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, 우리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소송 과정이 이제 소장 제출하고 그 마지막은 판결 선고일 거 아니에요. 이 중간에 변론길이 보통 두세 차례는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가사조사 하는 경우도 있고 양육환경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. 근데 이 중간 어느 시점에서 조정기를 띡 열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재판마다 다 다른데, 첫 번째 변론길 이전인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재판장이 봤을 때 그 재판 진행되기 전이라도 이혼 조정될 수 있겠다. 우리가 위자료도 청구 안 했고 친권 양육권 엄마한테 달라, 그리고 양육비 달라, 그리고 이혼하자, 이게 끝이었거든요. 그럼 사실 뭐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뭐 심사 안 해도 되니까, 만약에 재산 분할이 있는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혼할 마음 먹고 막 이것저것 은닉도 하고 막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쟁점 될 게 좀 많이 있거든요, 다툴 게. 그럼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정리가 된 이후에, 그럼 그 재산 분할 명세표가 어느 정도 나오면 기여도가 뭐 5대5니 6대4니 뭐 7대3이니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라서, 그 정도면 이제 조정기일이 한번 열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재산이 다 됐고 그게 주요 쟁점이라면 조정기일 열려서 판결 선고하기 전에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사실 위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조정은 사실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위자료 네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를 떠나서 이혼을 하니까 그냥 위자료는 주고받지 말자, 이렇게 해야 이제 조정이 보통 되고요. 그 다음에 재산 분할도 사실 돈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돈이 진짜 없는 분들은 그냥 너 명의대로 뭐 재산을 다 하고 빚도 자기 명의대로 서로 하고 끝내자라고 해서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, 보통 뭐 집 한 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전세보증금 전셋집 한 채가 있거나 오히려 더 많이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집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가 있다, 그 지분을 절반을 주던가 아니면 1억 5천을 난 달라,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만하거든요. 아니면 한 1억 3천만 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. 친권 양육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녀가 있어요. 그럼 한 30%는 네가 하고 70%는 내가 하자, 이게 안 되잖아요. 나눌 수가 없으니까. 무슨 솔로몬의 판결을 할 수도 없고. 그래서 이제 친권 양육권이 격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사실 조정이 좀 잘 안 돼요. 사실 아이의 엄마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의 엄마가 양육 의지를 보이고 있을 때 아이 아빠한테 양육권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아이 엄마의 잘못이라는 게 뭐 그냥 아이 엄마가 바람 펴서 이혼하는 건데요, 뭐 이런 건 아니에요. 뭐 그 바람 핀 거는 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못을 한 거고, 아이는 내가 케어 잘 할 수 있다, 이건 당연히 이제 병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. 병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아이를 훈계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뭐 학대 수준으로 한다 라든지, 뭐 방치하고 애 뭐 어린데 밥도 안 주고 학교도 제대로 뭐 안 챙겨서 보내고 뭐 요 정도면 이제 인정이 안 될 수 있는데,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아이 엄마가 내가 열심히 키우겠습니다,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이 엄마한테 가게 돼서, 그런 점을 조금 이제 조정에서 설득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.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, 그러니까 이혼 소송이든 조정이든 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혼하고 싶어서 제기한 거잖아요. 그 사람은 이제 이혼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혼 안 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. 당신들 잘 해볼 생각은 없냐, 조정 조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조치들을 해요. 부부 상담을 한다라든지, 그다음에 가사조사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들한테 혼인이 파탄될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,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할지 말지를 판결을 합니다. 날짜를 깜빡했는데요, 이러면 뭐 미뤄지겠지만, 그게 그냥 안 나오면은 조정은 어쨌거나 이제 강제적인 어떤 효력이 없어요. 그 조정장은 와서도 나 모르겠는데요, 배째요라고 하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, 그렇게 안 나오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소송을 해야 돼요.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. 신청한 사람이 이제 소송으로 이행을 하겠다,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소송으로 진행돼요.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라는 게 나와요. 강제력이 없지만 조정조서가 딱 쓰여지잖아요.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 불성립이 되면 그럼 계속 거길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변론이 이어나가는 거예요. 같이 나란히 이렇게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3점 빼는 거 어떠세요? 막 이런 식으로. 보통은 이제 조정위원이 보통 2명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길쭉한 데가 있고, 여기 뭐 한 그냥 재판장 자리 좀 남겨놓고 여기 조정위원 이렇게 둘이 앉아 있고, 여기 원고 대리인, 피고 대리인, 그 다음에 원고 피고 이렇게 보통 앉아서 해요. 5, 6년 전부터는
그럼 원고 측부터 먼저 좀 얘기할 테니까 피고 측 잠깐 나가 계세요. 아. 이렇게 해서 원고 측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고 측 들어오십시오. 원고 나가 계세요.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거기 서로 이제 살짝 반대되는 의견에서 네.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. 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업무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도 당사자분들 되도록이면 오시라 그래요. 왜냐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. 그럼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변호사가 대신 정해주기가 너무 어려워요. 네. 뭐 재산분할 한 3천만 원 그냥 덜 받고 하시죠. 뭐 이런 말을 내가 꺼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뭐 바쁘시던지 뭐 가기 싫다라든지 해서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중간에 나와서 교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왜냐면 이 분위기가 지금 몰랐으니까. 그래서 우리도 그냥 갈 때 같이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